4월은 전시 보러 가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대원쌤이 대전 동구에 있는 헤레디움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특별한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이곳 헤레디움에서 오늘 오픈한 레이코 이케무라의 수평선의 빛이라는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 헤레디움은 참으로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헤레디움은 2022년 재단법인 CNCT 마음에너지 재단이 100년 전통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레디움은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슬픈 역사가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헤레디움 건물은 원래 1922년 일제강점기 구 통양척식회사 대전 지점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를 본뜬 대표적인 수탈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지은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 최신청과 전신전화국으로 사용되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9월 근대 건축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고, 마침내 이 건물이 지어진 지 100년이 흐른 2022년 재단법인 CNCT 마음에너지 재단은 2년에 걸친 보수 및 복원 작업을 통해 현 시대의 예술적 영감을 전하는 전시와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제 전시를 한번 볼까요? 레이코 이케무라의 수평선 위의 빛은 4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시되는데요. 회화,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자재로 선보입니다. 한국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오프닝에서 레이코 이케무라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과 그녀의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 예술 퍼포머들의 퍼포먼스 시전도 있었는데요. 전 이 역동적인 퍼포먼스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레이코 이케무라는 누구일까요? 이케무라 레이코는 1950년 일본 비헤현 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파리 조르조 퐁피두 센터, 베른 바젤 쿤스트 뮤지엄, 취리 미술관,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된 일본의 대표적인 동시대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레이코에 따르면 그녀의 예술은 우리 시대 그리고 같은 사회와 교감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성찰과 모국인 일본과 입양된 고향인 유럽 사이에서 여성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자리 또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레이코 이케무라의 전시 제목 수평선은 모든 사람에게는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무한의 한계를 말하는 건데요. 수평선이라는 이 상징성은 그녀의 여러 작품에 상징적, 개념적 영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스위스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는 레이코 이케무라는 자신의 경험이 여행, 이주, 문화 교류의 융합이라고 말합니다. 이케무라의 작품은 어렸을 때의 고향인 동양과 성인으로서의 고향인 유럽,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등 이질적인 분야를 통합하여 낯선 상상의 공간을 탄생시키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우선 그녀의 작품들을 먼저 보고 집중 분석을 해볼까요? 통상 신표현주의 작가로 구분되는 이케무라는 이번 전시의 작품 중 2007-8년의 수평적 연작들에서는 신표현주의를 넘어서 추상표현주의 작품과 연관성을 지닌 것 같습니다. 바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전시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추상작품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추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구상으로 보이시나요? 자세히 그림을 확대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상을 해보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수평선과 지평선을 그린 반추상이자 반구상화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로스코의 추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초기 구상화에서 시작해서 추상으로 진화하는데 레이코 이케무라는 추상에서 구상으로 진화시키는 점입니다. 여기 2018년 작품들 봄 시리즈를 보면 얼핏 블러 처리한 희미한 표현이 구상적으로 보입니다. 색상도 좀 더 몽환적이며 마치 꿈을 꾸는 듯 하기도 하고 중세의 성화를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컬러 팔레트를 보면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의 색성이 보이기도 하죠. 먼저 이 그림들을 쭉 감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흔히 하는 행위를 보면 다른 작가나 미술사상에서 다른 사주의 그림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봄 시리즈의 작품들의 색상, 스타일, 그리고 붓의 터치를 보면 초현실주의대가 마크 샤갈의 작품들도 오버래핑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그녀의 회화 작품들은 서양적인 스타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수 작품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그녀의 민족학적 근원인 동양적 화풍과 상징 등이 명확히 보입니다. 우선 이미지나 소재면에서 동양 종교와 사상인 불교의 상징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토끼 관음상인데요. 바로 미나 속의 토끼와 불교의 관세음보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마치 불상을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요. 그런 동양적 사상이 잘 배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작품들의 재료도 매우 동양적인데요. 중국이나 한국, 심지어 일본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인 옥 같은 그런 느낌의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동양의 보물을 보는 듯합니다. 바로 이 작품들은 최근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 관음상 시리즈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층의 토끼 관음상들과는 다르게 2층 관음상은 얼굴의 미소가 머리 뒤에 묘사되었습니다. 얼굴이 뒤통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작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 같은 불교 문화가 오랫동안 내려온 역사적, 문화적 사상에서 비롯돼요. 절에 가면 수많은 다양한 보살들과 부처들의 그림이나 불상 등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지니고 있죠. 전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 토끼 관음상의 표정 또한 또 다른 이면의 중생들의 얼굴을 반대편이라는 장소에 표현하여 다면성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입체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시는 그간 제가 우려와 예측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현대미술의 디지털을 벗어나서 오랜만에 보는 아날로그식 작품 세계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사람의 냄새가 나며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인간적이며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AI와 디지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따뜻하고 친근한 아날로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행복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